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에도 주가는 소폭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5일째 급등하는 등 시장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증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성태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도 시사했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오늘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인하폭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4.25%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많아야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치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공감대에 따라 금통위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한 셈입니다. 은행권의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 증권에 포함시켰습니다. 5조 원에서 10조 원의 은행채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되파는 조건으로 사들일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이성태 총재는 다음 달 금통위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또 불안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그런 쪽에 더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옳고 기준금리 인하는 CD금리와 이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연결돼 가계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는 데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900선이 무너지는 등 널뛰기의 장세를 보이다 지난 주말보다 7.7포인트 오른 946.45로 장을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15.49포인트 하락한 261.19에 장을 마쳐서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8원 50전 상승한 1,442원 50전으로 마감해서 5일 연속 급등하면서 지난 98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장이 불안해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재기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해법으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국제공조,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시장이 불안해서 벗어날 때까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4, 4분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았으면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기능 강화에 국회도 적극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당장 내년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와 생활공감 등 600여 건의 4대 개혁 법안과 209조 2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호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경제위기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없다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내수 활성화, 감세 등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는 국제적 움직임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경제팀 교체 등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통해서 신뢰 회복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킨 데 대한 한마디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당밋빛 환상을 불어넣은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보험진료비 상한액이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과 중증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보험진료비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중 암은 10%에서 5%로 희귀 난치성 질환은 20에서 10%로 본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오늘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강윤석 기자입니다.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정 속 사진은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논현동 고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장례식이 오늘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먼저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사회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따뜻한 도움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 이월자 씨의 딸 방혜란 씨가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장례식장은 슬픔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도대체 불쌍한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식들만큼은 가난한 청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애쓴 죄밖에 없는데. 논현동 고시원 참사대책위원회 측은 각계각층의 도움에 힘입어 사망자들에게 충분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는 유가족 1인당 2천여만 원씩, 부상자는 300여만 원씩,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에게도 5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경기도 벽제 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구로구 가리봉동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마련된 임시 납골당에 안치됐습니다. 이국 땅에서 아픔 속에 쓰러져간 4사람의 중국 동포들은 많은 이들의 슬픔을 뒤로한 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내기 골프도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억대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선모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기 골프도 도박이라면서 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 경기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콩고 정부군은 올해 초 반군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전투를 다시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격렬한 교전 끝에 콩고 반군 세력이 정부군 기지를 점령하면서 주민 15,000명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20만 명의 난민이 생기기도 한 콩고,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콩고로 한번 가봅니다. 콩고 반군 세력이 격렬한 교전 끝에 동부의 정부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새벽에 시작한 전투로 인해 상당수의 정부군과 반군,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브랜데 임 토카리 아바소다 인조 이리 피투아 이바투 사르데 콤바 인조 이 피투아 이바토토 inabakutana kwenye wanakimbilia mpori na bakutana na kwenda kuwakanyanga kule. 지난 1월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콩고 정부군과 반군은 8월부터 전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전쟁을 피해 집을 떠난 난민은 최소 12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영화 드림걸스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제니퍼 허드슨의 일가족이 피살돼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허드슨의 어머니와 오빠가 자택에서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 허드슨의 7살 조카는 현장에서 실종됐는데요.
배우 허드슨은 조카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1억 4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에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시위대로 돌변해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목초지를 되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800년 전통의 목축 방식을 보존하고 옛 이동로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환경보호론자들이 16년째 벌이고 있는 시위인데요. 관광객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즐거운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 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1.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